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책 한 권도 나오고 이국종 교수님께서도 인터뷰나 뉴스 그리고 인터뷰 같은 데 나오면서 조금 더 다시 회자될 만한 여지가 생긴 것 같은데 국민, 즉 저도 포함한 국민들이 이 중증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정책도 결국에는 그쪽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검색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저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게,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주로 읽는데 여기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라는 이름으로 에세이가 나와 있고요. 에세이 형식이긴 한데 사실상 소설처럼 문체가 많이 조절돼 있어서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를 좀 권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중증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환자 아니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어보지만 중증외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외상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칼로 베인다든지 차에 치인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짓눌린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외 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외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겪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증 외상이라고 하면 이 말은 결국에는 심각하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심각한 외상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논문을 보면은 있는데, 중증외상센터 필요에 대한 논문이 이국종 교수님이 쓴 게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거를 숫자로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6m 이상의 높이에서의 추락이나 교통사고,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이런 어떤 사고의 상태에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그 외상의 정도가 복합적이고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권역외상센터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복합적인 골절과 출혈, 자상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내장도 닫혀 있고 이런 상태인 환자의 수술을 맡게 되는 게 권역외상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증외상 이랬을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결국에는 딱 들었을 때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사고를 겪었을 때는 목숨을 구하려면 빠르게 수술,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수술에. 왜냐면 외상으로 어디 이렇게 베이고 다치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니까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술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은 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집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골든아워라고 하고 1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는 제가 예전 기사를 읽었을 때 4시간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해서, 이 교통편이나 이런 게 솔직히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그 닥터 헬리, 의료 헬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헬기로 가서 교통과 상관없이 하늘길로 이제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에세이랑 이제 몇 가지 인터뷰를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헬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세이에서는 이제 섬 지역에서 군인이 다쳤을 때, 중증 외상 환자가 되었을 때 닥터 헬기로 바로 날아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처치를 하고 데려와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과정, 또는 안타깝게도 수술까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국군 장병 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헬기가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음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에세이 안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민원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민원이죠. 내부에서의 어떤 불만,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충분히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 현실적인 또 문제로 헬기를 그 운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전문 비행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인력에 대한 충원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힘들거든요. 그냥 본인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노동을 하게 되고 그 불만이 쌓이게 되고 조직적인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아무리 사람 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본인은 사람 구하는 일을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실제로 여기 역시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의 인력. 후진 양성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그 후대 양성이라고 할게요. 후대 양성도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하면 최소한 사람을 돌려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거의 뭐 집에도 못 가고 의료가 원래 힘들지만 그 고도의 집중력이 요하고 계속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외상은 사고에 의해서 오니까 나중에 오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양성을 하려면 결국 이것도 비용인데 쉽지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요즘에 의학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증 외상 센터에 오는 환자들이 실제로 이제 수술 비용을 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차량 사고나 뭐 자상 또 현장에서 어떤 큰 충격 외부 그 외상이죠. 받게 되시는 분들은 결국엔 현장직 노동자분들이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군인도 포함하게 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장 왔으니까 수술 사인을 받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 수술에 대한 비용이 그 지불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증 외상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신체 상태는 출혈을 계속 맞게 돼요. 출혈을 계속 나는데 이 출혈을 계속해서 막기 위해서 많은 그 항생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쏟아붓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제 환자를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일반적인 진료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어서 과거에부터 있었어서 이거를 조금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검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좀 큰 비용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 외상이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것 때문에 병원에 적자가 난다라는 게 이슈가 좀 큰 거죠. 병원에 적자가 난다. 제가 그래서 의료 드라마 보신 분들이 이제 의학 드라마 보신 분들께서는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라는 게 이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물론 현실은 이해는 합니다. 현실은 이해는 하죠. 큰 조직이 돌아는 가야 되지만 결국엔 사람을 살리고자 함으로써 적자를 만들어내고 그 적자를 만들어내는 의사가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아 취급을 받는 요런 구도가 결국에는 이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에세이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용을 웬만하면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 정도 내용이다.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이 여태까지 겪고 있는 일들이고, 이게 조직을 신설한다,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서 만든다고 돌아가는 거 아니죠. 부서 만들고 비용 책정한다고 돌아가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감시가 되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언젠간 사고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사고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치료도 아닙니다. 이거는 수술 레벨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씩이라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알고 모두 다 같이 관심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묵이었습니다.